반반한 아임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에 스포츠카를 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쭉 카푸어로 살아왔는데요. 농담으로 카푸어라는 말을 하지만 좀 후회되는 게 좀 많아서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의 약간 공감도 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20대에 스포츠카를 타면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거를 좀 한번 깊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살 때부터 이제 26살 때까지 스포츠카를 타다가 최근에 팔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돈 손해 본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딱 포커스가 딱 20대 초 중반 이렇게 딱 탄 사람이라서 저의 경험을 토대로 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20대에 스포츠카를 타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보험료 폭탄입니다. 이게 약간 보험료 폭탄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21살 때 포르쉐 718 박스터 S 차량을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차량을 샀을 때 맙소사 제 이름으로 보험료를 넣었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면서 다른 것도 막 할증이 막 붙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밑으로 보험을 넣어서 700만 원까지는 좀 이렇게 커트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운전 경험이 짧고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0대 플러스 이제 스포츠카 할증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서 보험료가 말 그대로 폭탄이 되는데요. 잘못 살아가는 차값보다 보험료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로 사고라도 나면은 할증이 부항 이렇게 돼버리고 이 나의 사고 경력이 미래에 이제 보험 이력에 타격을 입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개로 20대 초반에 스포츠카를 쥐어주게 되면은 이게 혈기왕성한 나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재미나게 타겠어요, 이 차를. 그래서 과속도 하고 뭐 신호 위반도 하고 범법 행위를 하고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좀 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사고나 뭐 아니면 건강에 위해를 입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부터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시선과 편견입니다. 이거는 스포츠카를 타면은 절대 끊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문장인데요. 당연히 차가 튀니까 이제 엄청난 시선을 받게 됩니다. 저 친구는 금수저일까? 아니면 자수성가일까? 혹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걸까? 여자한테 이제 가질 수 있는 안 좋은 직업 인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게 되면서 무조건적으로 편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외관적으로 화려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선 뭐 이런 걸로 받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무리를 해서 그 차를 힘들게 샀다 하더라도 허세로 치부되기 때문에 모든 시선에서 좀 안 좋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당이 만약 안 되시면 저는 스포츠카를 타시는 거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세 번째, 재정 계획에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카라는 거는 일단 차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재정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는데요. 20대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돈을 모으고 투자할 시기인데, 스포츠카는 이게 자산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쓰게 되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모으고 이런 거는 조금 거리가 멀죠.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집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쓰일 돈과 뭐 시간 이런 거를 다 차에 태워버리는 꼴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30대가 됐을 때 나한테 남은 거 차밖에 없고 막 빚밖에 없고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차에만 매달리게 될 것 같다면 좀 빠르게 끊어내고 자기 개발도 하고 나한테 시간도 좀 많이 쓰고 재테크 같은 것도 해가지고 좀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도 지금 당장의 중독에서 끊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4번, 유지비입니다. 저는 유지비 질문을 20대의 스포츠카를 타면서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었어요. 어떤 차를 사느냐에 따라서 유지비가 다르게 드는 거기 때문에 적게 드는 차를 사면 적게 들고 많이 드는 차를 사면 많이 들게 됩니다. 유지비라는 게 일단은 연비 안 좋죠. 스포츠카가 대부분 연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보급료를 넣어야 되죠.
고급류가 정말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보통의 스포츠카들은 배기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동차 세금은 혹시 그 배기량에 따라서 매기는 거 아시나요? 네, 배기량에 따라서 매기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차가 뭐 아무리 1억이라도 배기량이 2000cc면은 2000cc에 맞는 세금을 내게 돼요. 근데 내 차가 만약에 4000cc야. 저는 4000cc 차를 탔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증이 있어요. 일정 cc를 넘어가면 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되는데 저는 항상 세금을 100만 원 넘게 냈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차급에 맞는 소모품 가격이 일반적인 차의 소모품 가격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스포츠카는 이제 뭐 타이어만 생각해봐도 같은 타이어를 사도 이제 폭이 넓으니까 광폭 타이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싸지게 되고 아무래도 경량, 뭐 소재, 강성 뭐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은 소모품이나 뭐 이런 게 좀 비쌀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휠을 너무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휠을 바꾸려고 알아보던 도중에 공인비 포함해서 내 짝에서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포르쉐가.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냥 있는 그대로 타게 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차급이 높아지면은 그에 맞게 소모품 가격도 상승하고 이제 부품들도 상승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면 조금 이제 빠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은 20대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차에 써야 되는 돈이 생긴다면은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빚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높아지는 눈높이인데요. 아무래도 내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 보면은 눈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나은 상황에서는 잘 적응을 해나가는데 내가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게 조금 일반적인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차를 좀 일찍 타게 된다면 일단 차에 대한 흥미가 좀 식을 수 있어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 건데 사실 한 번에 너무 좋은 차를 타려고 이렇게 빡 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좀 흥미가 식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나 다음 차는 무조건 페라리 살 거야 하면서 안 좋은 일에까지 손을 대게 되는 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나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 삶에 좀 불만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막 원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좀 하게 될 수가 있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질투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페라리를 타는데 왜 나는 포르쉐밖에 못 타지? 이러면서 삶을 좀 비관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막 빚도 생기게 되고 빚을 내가지고 무리하게 페라리를 사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이 높아지다 보면은 나의 삶의 질 자체를 되게 높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포르쉐를 타니까 오마카세를 먹을 거야. 나는 포르쉐를 타니까 뭐 명품을 살 거야.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의 가치가 높아지면은 따라서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걸 한번 겪다 보면은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저는 그런 늪에서 좀 빨리 빠져나와서 좀 정신을 차리고자 이제 차를 팔고 지금부터서라도 나의 미래 가치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대에 스포츠카를 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무 빛나는 20대이지만 결국에는 30대를 가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30대를 맞이하고 싶다면 20대를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조금 망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서라도 열심히 살아서 빛나는 30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20대에 뭐 스포츠카를 타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반반한 아인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